자, 127페이지에 자, 부가세법의 가산세가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 세무사 쪽에서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회계사 쪽은 최근에 좀 잘 등장을 하고 있고요. 세무사 쪽은 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변별력이 있어요. 그죠? 아예 일단 제끼는 사람이 대다수고 이제 했다 하더라도 완벽히 맞추기가 쉽지 않은 주제여가지고 가산세를 좀 지역 주제 특강에 넣어봤어요. 자, 일단 당연히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규제, 제재, 벌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가산세는 이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가산세가 부가세법에서 존재하는 가산세가 있고요. 자, 크게는 이런 것들: 사업자 등록, 부서시 가산세, 세금 이하서 부서시 가산세, 합계표 쪽 잘못된 거, 허위에 대한 세금 면서 이런 거가 있고요. 국세기본부에 다시 한번 신고, 과소신고, 초과한거 가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납부지형 가산세라고 해서 이자 상당액에 붙는 납부지형 가산세가 또 있죠, 그죠?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배우는 파트예요. 자, 가장 일반적인 사업자들로 부서지 가산세는요 쉬워요. 얘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사업자가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거나 아니면 아예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는데, 자, 그걸 안 냈을 때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있어요. 자, 얘는 등록 신청의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이고요. 이렇게 2월 4일에 사업 시작하신 분이 4월에 신청하셨다면 3월 말까지의 매출액의 1%의 가산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억 원에 1%. 너무 쉬움. 자, 두 번째, 허위 등록 가산세는요. 자, 이거 종전책인데 이제 새로운 책으로 가시면요. 이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걸렸다.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사업을 한 거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받았거나, 자, 그때는 타인 명의 사업 개시부터 실제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에 직전일까지 공가액의 2%로 개정돼요. 이게 내년도에 2%로 바뀌어. 1%가 아니라 2%로 바뀌어요. 미등록은 1%가 맞고 허위는 2%로 바뀌어요. 개정 예정에 있고요.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다만 이제 배우자 명의로 하는 건 괜찮고, 아버지 사업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는 아버지 명의로 하시는 게 괜찮아요. 그런 내용이야 사실. 이것도 뭐 그냥 단순해요. 쉬워. 2%. 그래서 얘도 똑같아. 1월 1일에 도매업 개시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갑이 아닌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세를 신고하다가 25년 7월 1일에 걸린 거야. 세무조사하면서 걸렸을 때. 자, 타인 명의 가산세는 이렇게 걸리기 또 전날까지에 공급가액 쭉 1억, 2억, 4억 더하면은 7억이고요. 2%로 바뀌면 1,400이 되겠죠. 자, 가산세만 1,400만 원이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편에 그럼 이 사람한테 세금에서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죠? 명의가 잘못 찍혀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매입세 불공제 해주기에는 매입자가 이 사람이 타인 명의로 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선의의 그냥 매입자라면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자, 이 세금 예안서 반대편 받은 사람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가전세도 없겠죠. 자,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또배기죠. 일단 율을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가산세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가산세는 이제 율 외운 다음에 사례를 많이 보는 게 공부 방법이에요. 자, 먼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가 지난 다음, 발급 시기가 지난 다음에 발급하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같은 과세기간 내 끊어서 이제 같은 과세기간 내 확인이 되면은 1%의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체크. 공급 시기가 속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1월달이 1기면 7월 25일, 2기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겠죠. 근데 반대편도 한번 작정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지연 수치한 사람은 0.5 가산세가 들어가요. 이게 지연 수치는 0.5 가산세야. 반대편은. 자, 미발급 같은 경우에는요, 확정 신고 기간 지나서 발급하면 2%에 참고로. 확정 신고 기간 지나서 발급하면 2%예요. 근데 이게 좀 왜 어렵냐면은 우리 원래 이제 5장에서 세금이어서 파트에서 세금이어서 발급이 면제되는 거래들이 있어요. 그 면제 거래는 당연히 미발급해도 괜찮은 거죠. 대표적인 게 영수증 발급 업종이어가지고 세금이어서 발급을 안 해도 되는 상황. 소매업이나 이런 분들은 소비자 대상 업종들 이런 거지. 미용 욕탕 막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애초에 발급부가 면제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면비계사패. 자, 면비계사패나 간주임대료 뭐 이런 것들은 세금에서 발급이 면제되니까 가산세가 없겠죠. 그죠? 간주공급, 판매 목적 타사업자만 출제하는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 기본 지식이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또 이게 가산세가 어려운 거는. 가산세 율만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세금연서 파트랑 연결돼 있어. 사실 전반적인 주제랑 연결돼 있어. 이게 사실 종합 문제여가지고 또 어려운 거야. 자, 3번은 뭐냐면은 면세거래, 당연히 세금서 발급을 안 하는 거래, 그죠? 면세 재화, 면세 용역 이런 거 공급하는 거. 그리고 영세율 거래는 일부는 끊어야 되죠. 그죠? 네 가지는 끊어야 된다. 네 가지, 그죠? 내국 신용장 예약 공급, 그 한국국제협력단, 보건의료재단, 대한 걔네들, 그리고 그 원료 국외 반출해가지고 다시 국내 사업자한테 판매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수출제야 임가공유예요. 그 네 가지는 세금서 발급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안 끊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죠? 그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지 지금 세금이나 그쪽이. 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런 게 어려운 거야, 단순히. 이게 문제 풀면은 이게 세금서 안 끊었다 이렇게 났는데 안 끊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안 끊어도 되는 경우면 안 끊어도 돼. 근데 끊어야 되는데 안 끊었다 2%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기 주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세금연서. 자, 그리고 자, 전자세금연서 왜 발급? 전자를 끊어야 되는데 종이로 끊은 거죠. 자, 그때는 1%의 가산세가 있어요. 자, 2%가 아니에요. 자, 상대편은 어떻게? 상대편은 제때 받아오면 그래도 매입세액 공제되고 가산세도 없겠죠. 자, 상대방도 자꾸 기억해야 돼. 상대방은 잘못이 없어요. 얘가 그냥 종이 세금서 끊어준 거지 뭐 잘못된 세금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매입세액 공제되고 가산세 없어요. 자, 이거 체크. 상대방도 자꾸 봐야 돼. 자, 이것도 사업장 여러 개 있던 분이 A 사업장 명의로 세금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 공급한 사업장은 A인데 B 사업장 명의로 끄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사실과 다른 세금산서야. 자, 매출을 뭔가 분산시키려고 한 조작 염려가 있어서 1% 가산세가 있어요. 이거 2%가 1%예요. 2%가 아니라 1%야. 2%였다가 1%로 바뀌었어. 자, 반대편은 제때 받아오면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이거 심지어 확정신고 계약까지 받아도 다 되는 거죠. 매입세 공제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상대편 가산세도 없어요. 이게 연결돼. 그렇게 가산세가 다 이게 또 매입세 공제랑도 연결돼. 그래서 이게 사실 가산세가 어려운 게 가산세 파트만 사실 그런 게 전반적 주제가 있어야 돼. 그런 거 좀 문제 풀면서 많이 설명 드릴게요. 자, 이거는 세금계산서에 전송 의무가 있죠.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셔야 되는데 홈택스 발급부는 자동 전송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참고로 이제 현실에서 더존이 먹었어. 원래 세무사랑이 좀 가격 후려치기 하면서 시장 지배 30%까지 올랐었거든요. 거의 지금 80% 넘었어, 더존이. 세무사랑 다시 위기. 그 세무사회가 만든 건데 위기고.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자신고 해주는 거, 사무실 이제 전자신고세액 공제 해주는 거 정부가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세무사회가 막 싸우고 있음. 세무사 막 전체 탄원서 막 다 써가지고 올리고 막 그러는 중. 폐지 안 될 수도 있어. 이제 로비한다는 소문도 있음. 폐지되면 우리 사무실 망한다, 힘들다, 요즘 가뜩이나 힘들고 인건비 많이 올라가지고 사무실 많이 힘들다, 약간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냥 그 패스, 쓰레기, 그냥 별 내용 아니에요. 별 내용 아니에요. 이거 시험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한번 듣고 흘리세요. 자, 0.3 가산세는요 다음 날까지 전송을 안 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0.3. 확정신고 0.3, 확정신고 지나서 하면 0.5. 자, 발급이랑 전송 다르고요. 자, 세금연서 기재불성실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를 차고 과실로 적혀지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았을 때도, 자, 사실과 다른 세금서도 1% 가산세가 있는데 이거는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산세 면제돼요. 자, 거래사실 확인되면서 가산세 면제돼요. 자, 위장발급은 공급은 했는데 공급하는 자 아닌 자 명의로 끊으신 거죠. 자, 세금연서 명의가 잘못되어 있다. 받은 분도 2%, 이거는 끊는 사람 2%, 받은 분도 2%. 자, 과다기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세금계산서 과다기재분이 있고 합계표 과다기재분이 있어. 이게 사실 이제 전자로 끊었을 때는 합계표 집주로가 면제되는 게 전자세금서가 구세청한테 이렇게 전송 의무가 되면서 보고가 되니까 합계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 종이 시절을 얘기하는 거야. 종이 시절. 자, 종이 세금서 시절에는요 합계표에 옮겨 적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제대로 됐는데 어차피 세금에서 5년간 갖고 있으면 되고 합계표 제출했다가 합계표의 내역으로 신고하는 거니까 합계표를 장난칠 수도 있는 거죠. 세금계산서 말짱한데 합계표가 잘못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세금연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화나 요금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 공과액을 부풀려서 과다 기재한 경우에 이때는 2% 앞에도 봐야 되는 게 세금 계산서 적힌 전체 금액이 아니라 과다 기재 공급가액이 2%야. 자, 과다 기재 공과액 2%다. 그리고 이거 그 합계표랑 헷갈리면 안 돼요. 합계표는 0.5거든. 헷갈릴 수 있어. 반대편도. 자, 그리고 공급 없이 세금에서 끄는 허위 발급, 아예 이거 가공 발급이라고 하죠. 가공 발급 3%. 자, 이게 제일 센 가산세에서 공급 없이 세금에서 끄는 거 3%. 자, 넘어가시고. 자, 공급받는 자 같은 경우에 일단 세금계산 쪽은요, 세 가지만 있어요. 세금계산 쪽은 이게 허위 수치, 과다기재 받은 거, 여기 과다기재 받은 거 어떻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과다기재 그 합계표랑 헷갈려. 받은 거 세금계산서는 2%, 합계표는 나중에 달라요. 자, 공급 없이 받은 거 3%. 2, 3 이거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한테 다 적용돼. 알겠죠? 허위 발급 수치, 이제 위장이라고도 하고 과다기재분, 가공 수치 2, 3. 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공급자 입장과 매입자 상황을 살아 숨쉬면서 봐야 돼. 자, 이게 가산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 파트 내용이랑 섞여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세금인상서를 잘못 끄는 거야. 늦게 끄는 거야. 대신에 확정신고 기한에 끄는 거야. 자, 현실은 웬만하면 봐줘요. 현실은 봐줘요. 근데 시험은 이제 공급자한테는 지연 발급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죠. 대신에 잘못한 부분은 있다 하면서 공급가액 0.5 가산세가 들어가요. 자, 공급가액 0.5 여기는. 자, 매입세공제 되는 것도 봐주시고. 자, 근데 만약에 공급 시기가 속한 확정신고기한 지나서 끄는 거야. 공급자는 2%야. 그냥 무조건 미발급이 돼버려. 근데 1년 안에 끊어서 받았다면 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나 어떤 뭐 기한후 신고 등의 추가적 절차에 의해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으로 바뀌면서 가산세 0.5% 들어가요. 자, 가산세 0.5% 들어가요. 여기 만약에 그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1년 지나서 끝났다면 얘는 똑같아. 얘는 이미 확정신고 지나면 2%로 끝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여기가 사실 똑같은 거야. 표를 합쳐도 될 정도로 똑같은 거고, 요쪽 동네가 매입세 불공제야. 그러면서 가산세는 없어요. 그냥 10% 못 돌려받는 게 더 센 제재인 거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가 돼 이게. 그래서 요게 헷갈려. 그죠? 공급자랑 매입자 요거 헷갈려. 요 내용은 어디 있다? 매입세 공제 파트에서도 배우는 거야. 매입세 공제 파트. 가산세가 아니라. 자, 여기다 보시면, 자, 사업자가 아닌 분이 이제 또 실물거래 없이 세금서 끄는 것도 3%고요. 참고로. 이거 너무 쉽고. 자, 신용카드 쪽도 당연히 가산세가 있는데, 이때 뭐냐면 우리 신용카드 점포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찍혀있고 이제 부가세 따로 기재하면은 세금계산서 유사한 서류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저 합격하기 전에는 신용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누락되는 부분이 많았었어. 근데 이제는 주세청이 열어주기 때문에 정말 잘 돼있어. 최근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다 잡혀요. 다 나와. 그런 것도 이제 다 나와. 그래서 뭐 이제 뭐 투명해졌어. 세상이. 우리한테는 편해졌지. 자, 신용카드 외출주정보 등을 예정신고, 확정신고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고 세무조사에 의해서 받았을 때, 자, 이거는 세금이라서 쪽도 있는 거예요. 경정기간의 확인을 거쳐라는 게 조사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들어가요. 이거를 스스로 제출하면서 매입세 공제 받으면은 가산세가 웬만하면 없는 게, 그러니까 제때는 일단 받아야 돼. 제때 안 받으면 가산세 있는데, 제때 받아왔는데 누락했다가 이거 왜 누락했었지? 매입세 공제 좀 해주세요 라는 거는 가산세가 없죠. 그거는 자기가 받아야 될 거를 못 받고 있다가 뒤늦게 타간 거기 때문에 가산세가 오히려 있을 필요가 없지만, 이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뭐가 꿍꿍이 있어가지고 자료 이렇게 숨겨놨다가 세무조사에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만, 실제 매입 사료는 당연히 있었다는 거고 가산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 외출준표의 수령면세서가 마치 세금계산서 합계표야. 그 합계표의 공급가액 과다 기재한 경우에는 과다하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 0.5의 가산세가 들어가요. 이게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신용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신용카드 버전.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공급자가 원래 종이로 끝났다는 가정하에서
매출처별 세금에서 합계표에 옮겨 적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아예 안 냈다. 합계표를 미제출했다면 이제 공급가액에 0.5 가산세가 들어가요. 자, 합계표에 불성실한 기재를 했다는 게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는 거야. 이것도 0.5%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확인되면 돼. 자, 세 번째가 특이한 게 1월부터 3월, 7월부터 9월 거래를 425나 12호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제출하지 않은 거를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제출하면은 지연 제출이라고 하면서 미제출보다 저렴한 0.4% 가산세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매출처별 합계표에서 특이한 거. 0.32 여기에만 존재해. 매입처별 쪽에서는 없어요. 매입처별 쪽에서는 예를 들어 예정신고 때 지가 누락해서 매입송지 안 받았어. 확정신고 때 너 그냥 그때 받는 거지. 가산세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죠? 지가 빨리 받았어야 되는 걸 오히려 늦게 받는 거야. 그죠? 자기가 손해야 왜 가산세야. 그죠? 그러니까 반대쪽은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예정신고 누락벌이나 확정신고 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때 가산세가 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고. 자, 여기도 이제 시험에 잘 나와. 매입처별 세금면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짬뽕 돼 있어. 사실 합계표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입자에 대한 가산세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자, 특히 이쪽 동네 이게 다 매입세 공제 조문에 연결된 거야. 자, 일단 다음의 경우에는 합계표에 따르지 않고 세금 계산서에 적힌 공제받은 매입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들어가는데 세 가지. 자, 첫 번째 제일 잘 나오는 거. 공급 시기에 안 받아. 제때 안 받아. 대신에 같은 과세 기간에 확인될 수 있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아온 게 0.5. 자, 매입세 공제는 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것도 배웠잖아. 자, 이제 확정신고 기한 지나서 받아오면은 불공제가 된다라는 게 너무 가혹한 규정이 돼가지고 정부가 말해준 게 그래도 확정신고가 지났어도 1년 안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 공제는 해줄게. 근데 이거 공급가액 0.5는 있다라는 거죠. 이제 1번보다 더 잘못한 애들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가산세가 있는데 여기 없는 거 두 개잖아. 자, 이게 매입세 공제 되고 가산세. 자, 이게 사전 수치 사전 발급이야. 여기 되게 특이한 거야. 공급 시기 전에 다채우적 받아. 세금산서를 끊어달라 하면서 세금사실 단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서로 그냥 아무런 거래 없이 끊은 거야. 계약서 정도 쓰고 막 끊어버린 거야. 그냥 돈도 안 오가는 거야. 이게 돈 받고 끊어주면 괜찮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세금하면서 은행에 자료 달라 그래가지고 필요하니까 좀 끊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받은 거야. 그래서 그냥 조기에 수취해버린 거야. 세금산서를. 그럼 원래 잘못된 세금계산서야. 근데 공급이 실제 6개월 안에 일어났대. 그래도 그죠? 발급일부터 공급 시기가 6개월 내 도래했다는 게 실물 거래가 곧 있었다는 거야. 거래 사실 실제 있었대. 세무서에 확인이 됐어. 매입세 공제 해주자. 이거 잘못된 세무서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 해주대. 그래서 그래도 잘한 건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세무서 이게 미리 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0.5 가산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이거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죠? 3번이 이거 매입세 공제 조문에서 있는 거예요. 다 이거 매입세 공제 조문에서 봐야 돼요. 이거 선발급 세무서 그걸로 가면 안 된다. 그죠? 선발급 세무서랑 비슷하지? 거기 위치 아니에요. 이게 다 매입세 공제 조문과 관련된 거야. 지금 굉장히 헷갈릴 거야. 굉장히 헷갈릴 거야. 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제 매입처별 세금서 합계표로 바뀌었어. 자, 여기 위에는 다 세금계산서 쪽이거든요. 지금 그죠? 이 세 가지는 세금계산서 쪽이고 여기가 합계표.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필요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을 때 공급가액 0.5. 자, 이거는 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죠. 또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요게 아까 헷갈려요. 아까 세금 계산서를 과다 기재해서 받은 거는 2%지만 합계표에 공급가액 부풀려 가지고 매입세 구제 많이 받고 싶어 가지고 합계표에 과다하게 적으면 과다 기재 공가액이 0.5예요. 자, 세금에서 자체가 잘못됐으면 2%고 합계표에 과다 기재 적은 부분은 점오가 되는 거죠.
헷갈린다. 이게 가산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전반적 내역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 안에서 굉장히 헷갈린다. 첫 번째 헷갈리는 게 공급가의 쪽 공급자 쪽 가산세인지 매입자 쪽 가산세인지 이거 헷갈리고요. 두 번째가 세금 계산서 쪽 가산세랑 합계표 쪽 가산세랑 뭐가 다른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처음에 드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대충 하면은. 그죠? 과거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가 주고받은 거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종이 말하는 거야. 지금 전자를 사가면 안 돼. 자, 종이 쪽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야. 합계표에 요약해가지고 합계표 제출하고 세금연서 5년간 갖고 있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금연서는 제대로 돼 있어도 합계표가 문제된 경우가 있고, 그죠? 세금에서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가산세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이 안에서 이게 보면은. 자, 그리고 이건 지엽적이지만 혹시 현금 매출받은 부분은 명세서 제출해야 되고요. 또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도 관리계약에서 공급가액 명세 제출해야 되는데 미제출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1%의 가산세가 아주 지엽적으로 있어요. 요게 세무회계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적어 보이고 만약 나온다면 한 1차 말문제 정도의 교수님이 틀리는 킬링벌스로 낼 수 있을 정도. 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풀면서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거 본강의 때 좀 더 정리하는 표를 만들고 있어요. 뭐가 적용될 때 이거 적용 안 된다, 뭐가 적용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이거 더 뜯어 고치고 있어 내가. 아쉽게 어제 하려고 했는데 새벽 2시 반이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못했어요. 자, 예를 들어 사업자 일단 등록을 안 하면 이런 게 다 못해. 왜냐면 세금연서를 주거나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연서를 못 주고 받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게 적용될 수가 없겠죠. 이거 하나 적용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세금연서를 미발급했다고 생각해봐. 미발급. 근데 이제 불선시간세 또 적용하지 않고 합계표 같은 거, 합계표 같은 거에 0.4 연초포 이런 것도 거기 합계표에도 미발급을 했으면 안 적혀져 있겠죠. 그죠? 합계표에도 누락이 된 거 아니야. 세금세 안 끊었으면은 세금연서 내용을 요약하는 합계표에도 또 안 적어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또 들어가냐? 중복 적용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성질이 동일하면 더 센 놈 한 칸만 적용하지 그 낮은 거를 중복 성격을 적용하지 않는 이 내용 자체가 중복 적용 배제라는 거야. 이게 또 들어가면서 마지막 가산세를 어렵게 해요, 수험생이. 생각해보니까 세금세 안 끊었으면 합계표에도 안 적었겠네. 그럼 거기에 누락 부분 가산세 0.5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죠? 이미 2% 적용하면 안 한다. 1%도 마찬가지고 가공 쪽도 마찬가지야. 가공 쪽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 느낌. 또 여기도 잠깐 보시면요, 세금 계산서에 지연 발급 가산세나 전송 가산세나 부실 기재가 적용됐을 때 합계표와 관련된 거 적용 안 한다. 이런 거 똑같아. 그리고 허위 발급 가산세도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허위 발급 2% 적용하면요 미발급이랑 중복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한테 잘못 끊었다라는 게 미발급까지 적용돼서 4%가 아니라 허위 발급 적용되면 미발급 적용 안 돼, 이런 거야. 과다기재, 아까 공급가액 세금에서 과다기재 적은 것도 불분명 가산세랑 중복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사실과 다르면 또 1%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미 과다기재 2%가 있으니까 사실과 다른 불분명 1% 또 안 한다. 부실기재분 1% 안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이게.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전송도 늦게 하겠죠. 그죠? 원래 공급 시기에서 끊고 다음 날까지 전송인데 세금계산서 자체를 늦게 끊어버리면은 전송까지도 지연 미전송이 되잖아. 근데 이미 더 센 1, 2% 적용하니까 전송가산세 적용 안 한다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죠? 이런 게 사실 외워서가 아니라 그냥 사례를 많이 보다 보면서 아 그렇겠다, 더 큰 거 하나만 적용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사실. 그죠? 도표를 외우는 건 큰 의미 없어 보여요. 부실기재분과 또 전송가산세도 중복 적용을 안 해요. 뭐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 풀면서도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요. 자, 국기법 가산세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법수법에 다 적용되는 건데 부가세법에서 특히나 잘 나와요. 자, 일단 신고 관련 가산세에서 무신고. 자, 올해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저희가 깜빡하고 저희 사무실 부가세를 하루 늦게 내가지고 담당 세무사가 초짜가 온 거야. 초짜라고 하면 좀 혹시라도 그런가? 그냥 이제 신입이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죄송하다 하면서 전화하면서 빨리 냈어. 근데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내부 전산 시스템까지 모르니까 한 3일 뒤엔가 부가세 안 냈다고 전화가 온 거야. 진짜 안 냈나 해가지고 다시 봤더니 냈어.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담당한테도 확인을 받았어.
근데 이 신입이 뭔가 체크하는 걸 모르는지 자꾸 거기서는 체납으로 나온대. 그러면서 되게 막 무섭게 안 내면 압류할 수 있다 이런 FM대로 알바고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거 전화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전화도 일단 왔고 문자도 왔어. 문자도. 그래서 아 저희 진짜 됐어요. 뭐 이제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러고 했는데 다음날 또 오는 거야. 진짜로 나한테 아침 9시가 10시에 바로 오는 거야. 뭔가 느낌 자체 내 느낌은 이분은 잘 모르고 지금 세수가 많이 펑크해서 뭔가 위에서 쪼는 느낌이야. 느낌 자체는. 그죠? 뭔지 알겠죠? 위에서 막 이제 막 걷어라, 막 최대한 막 걷어라, 막 이러고 있고, 이 사람 잘 모르는데, 뭐, 클릭 안 해서 자꾸 체납 뜨니까, 원래 진짜 전화 잘 안 와요, 이게 오히려, 내가 알아서 수정신고하는 느낌이야, 이게 잘. 근데 막, 아침 대바람부터 막 와가지고, 압류한다, 막 이러니까, 기분이 처음엔 좋진 않더라고. 아무튼, 처음이었어요, 저도. 압류한다 얘기 들은 거 처음이었어요. 하루 안 했는데 압류한대. 너무, 그렇잖아. 아무튼 자 죄송해요. 그분도 자 처음에서 절 수도 있죠.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여기서 성내면 이제 괜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최대한 죄송한데 진짜 낸 것 같거든요. 저희가 계좌 좀 바꾸면 여러 번 확인했는데 진짜 됐어요. 그냥 읽지. 자 아무튼 자 무신고 하시면요 이렇게 무서워요. 20%. 자 부정행위 40 이거 외워야 돼. 사실 부가가치세가 역외거래가 있긴 힘들잖아. 그래서 20, 40 그리고 부가세는 특이하게 이게 있어. 영세율 매출은 0%가 적용되면 세액이 안 나오죠. 이거 세액이자 납부세액이자 납부세. 자 납부세액의 20, 40인데 요거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자 했을 때 제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어쨌든 소득세나 법인세 매출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무신고 영세율 과세 표준은 0.5예요. 이게 0.5. 과세 표준에 0.5라는 거야. 자 혹시 한도 기억나나? 한도 우리 가산세 한도 얼마예요? 국기법에서 배웠는데 가산세 한도 5천이잖아. 중소기업은 1억 뭐 이런 거 있었죠. 하지 말자. 안 나올 거야. 너무 얘기했어. 자 넘어가시고 자 과소신고 초과한금은요 10%로 줄어들죠. 신고를 했어. 누락한 부분이 있었다. 10. 부정은 40이고요. 영세율은 여전히 0.5에요 또. 영세가서 0.5. 자 이거 예정신고 안 해도 적용돼요. 예정신고 안 하는 것도 가산세 적용되는 거예요. 뭐 그래 대전의 과일 가게가 예정신고 때 안 하고 화초신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가산세가 말하는 거는 예정신고서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금 예한서 뭐 미발급 지연발급 이런 가산세 반영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예정신고 때 세무서 발급 안 했는데 그때 가산세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기간제 끊으면 1%가 되고 확정신고 지나면 2%가 되니까 예정신고 때 세무서 안 끄는 거를 예정신고 때 가산세를 반영할 수가 없는 거야 논리가. 그렇다고 이걸 갑자기 이상하게 예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기간에 있었던 어떤 의무사항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하지 말고 확정신고 때 반영해라 이런 의미죠. 근데 예정신고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신고 과소신고가 있는 거예요. 예정신고 안 하면 무신고, 예정신고 때 누락했다 과소신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예정신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초과한급 가산세도 있죠.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 자 간이가세자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세무회계에서는. 왜냐면 납부분 면제대상자면 가산세가 없어요. 납부분 면제대상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납부분 면제대상자는 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없다는 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납부분 면제대상자 얼마였죠? 해당 연도에 4,800 미달하는 간이가세잖아. 이거 납부분 면제대상자. 그리고 2번 정도 좀 봐주시면은 자 우리 공급자 공급받는 자 사이에 외상으로 거래해서 자 부가세가 오가지 않았는데 세금에서 끊기기 때문에 공급자는 매출세액 신고해야 되고 내야 되고 신고 납부,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부가세가 오가지 않아도 일단 세금에서 끊기면은 매입세공제 환급이 되잖아요. 자 근데 공급받는 자가 망해서 공급자 망해서 부가세 안 주면 공급자가 대손세공제 받잖아. 근데 이제 공급받는 자가 그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이 공급받는 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거니까 매입세액에서 잘 안 빼는 게 공급자가 본인이 대손세액 신청했어요 라는 걸 매입자한테 말 안 해줘. 그러니까 스스로가 매입세액 봉제받았던 거에서 그 부분을 차감해야 되는데 안 차감한 상태에서 간헐세무서에서 빼준단 말이야 이거를.
관할세무서에 결정윤적으로 빼줬을 때, 자, 너 매입세액공제 과다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다? 그거 없다는 거야. 자,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없대요. 그리고 예정신고 때 신고 안 하면 무신고 적용되잖아. 근데 확정신고도 안 했다 해서 확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로 중복 적용하지 말라는 거야. 과소신고도 마찬가지래요. 그런 내용이야. 자, 이것도 외워야 된다. 국기법에서. 자, 우리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한 달 이내 신고하면 90% 감면해주고 있어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이야. 납부지역 가산세 감면이 안 돼요. 한 달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깡암기야. 깡암기 사실. 네, 시험에 나올 법한 게 이게 세 가지고 혹시 모르면 다 보시고. 자, 근데 시험에 하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예정신고 때 안 한 걸 확정신고 때 했을 때 어쨌든 확정신고 기한만 만약에 법정신고 기한을 본다면은 법정신고 기한에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한 달 이내 90%가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예정신고도 법정신고 기한이니까 4월 25일 안 한 거 7일여야 할 때 기간만 본다면 한 달 넘었죠. 그 대신에 이제 6개월 이내죠. 일로 들어가겠지. 한 달 초가 3개월에 들어가겠죠. 딱 3개월이야. 딱 3개월. 그래서 75가 적용되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75로 굳어졌어요. 75로. 자, 예정신고 때 안 한 부분 확정신고 때 했을 때 감면율이 90%가 아니라 70으로 생각하세요. 70으로. 예정신고 기간도 하나의 어떤 법정신고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행정해석에서. 그래서 예정신고 안 한 거를 확정신고 했을 때는 그냥 한 달 초가 3개월 이내로 봐서 75 감면했어요. 75 감면. 그게 또 이제 수험에서의 또 다수설이다 보니까 안 틀려. 틀리면 다 틀려. 그죠? 그럼 상관이 없는 거지. 다 전국이 다 틀리면은 그냥 틀려도 되는 거죠. 그죠? 다 크로스 다운이 된 거지. 크로스 업이 아니라 크로스 다운은 처음 얘기한 번에 GD죠. 파워업, 파워. 바보. 자,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은요. 532 외워야 돼요. 무신고시 이제 이거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이고 여기가 이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죠. 한 달 이내 50,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여기는 2년까지인데 6개월밖에 안 되죠. 자, 이거는 암기잖아 그냥 사실. 논리가 아니라고 외워야 돼. 자, 납부지역 가산세 마지막 배워보시면 자, 이건 이자야. 이자. 자, 이제 원금이 시간이 지나서 낼 때 똑같은 금액을 낸다면 규제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이자 덧붙여서 내야 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법정 납부 기간까지 세금을 안 냈다면 예정신고 때 안 낸 것도 당연히 있어요. 납부지역 가산세가. 아니면 한글 많이 받으셨을 때 다음에 가산세가 있어요. 자, 미납세액의 만분의 2.2 0.022%의 하루이자 미납일수 그리고 초과환급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고지서 보냈는데 고지서 납부기간까지 미납하면 체납된 국세의 3%의 과거 중가상금 이런 무거운 또 가산세가 납부지역 가산세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3%의 가산세도 납부지역 가산세로 불려. 예전에는 가산세와 가상금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면서 용어의 혼동으로 납세자들이 막 이거 이중과세 느낌 난다 그랬거든. 그래서 가상금이라는 어떤 용어를 폐지시키고 다 납부지역 가산세에 넣어버린 거야 하나로. 옛날에는 이게 가상금이었었어. 가상금. 일수를 잡으시면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 고지일까지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국기법에 원래 있는 건데 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는 제외하기 때문에 자, 고지일이 결과적으로 이거랑 상충되는데 고지일 제외하는 거야. 고지일 제외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말이지. 예를 들어 7.25에 안내 이때 안내.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와. 고지서가 이렇게 하고 날짜가 예를 들어 뭐 10월 1일을 왔다면 9월 30일까지라는 거야. 9월 30일까지 일수가 알겠죠? 고질 기간 제외하는 거야. 고질 기간 제외예요. 다른 법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국기법 규정을 적용하면은 9월 말까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고지서에서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내라라고 했을 때 고지서 기한 이렇게 제시됐을 때 지정납기가 있을 때 여기 11월 1일부터 다시 기사하는 거야. 11월 1일부터 일수가 다시 계산되는 거예요. 요 기간을 일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거야. 다시 이거는 내라고 기한을 준 거니까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이 기한 지났을 때 3% 붙으면서 안 내면 이자 또 붙는 거야. 알겠죠? 요 기간이 제외돼요. 요 기간이 고지일부터 고지서 기한까지의 일수가 제외돼요. 그게 하나 포인트야. 환급은 환급일 다음 날부터 세시면 돼. 기산일이 똑같은데 기산점이 다른 거야.
환급일 다음날부터야. 환급일 다음날부터, 환급 받은 다음날부터, 돈 받은 날부터 이자를 세는 거지. 돈 받고 나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건 나쁘게 한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 혹시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다른 사업장의 부가세랑 더해서 내버렸을 때 그 무신고 가산세 같은 건 있는 거예요. 과소신고 무신고 들어가도 납부지연 가산세 없는 거죠. 어쨌든 국가에 전체 세금을 냈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납부는 잘한 거잖아. 자, 아까 대손과 관련돼서 그거 그 대손세액공제 관련돼서 납부지연 가산세도 없고요. 예정도 마찬가지고 예정 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때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중복 적용 배제라는 게 3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가산세 이론 한번 배워봤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많을 거야. 일단 노랭이 해지는 2개 있더라고요. 요게 노랭이 해지 2개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출과 제작 문제로 들어가요.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을 거야. 지금 거의 가산세야. 지금 오늘 이게 배우는 게 문제가. 문제를 보고 다시 이론을 보면은 좀 달라 보여야 돼요. 그죠? 이론만 이건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 보여, 내가 봤을 때. 자,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워가지고 빨리 볼게요. 자, 어디지? 페이지가 있나? 페이지가 699. 자, 홍길동이가 그 24년 1기에 환급세 양가로 1이 그냥 오타야. 양가로를 빼. 양가로 1. 그죠? 양가로 1이 그냥 이상한 거야. 그냥 마이너스 100. 1000만원이야. 1000만원. 양가로 1에 공이 들어가는 거다. 1000만원이야. 1000만원. 개저렇다. 뭐 이런 느낌이 있네. 마이너스 1000만원을 신고하고 환급 받았으나 자, 오류 탄류가 있어서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과소신고 가산세를 구해보래요. 단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은 없다고 가져가면서 자, 일단 두 가지의 어떤 오류가 발견됐는데 공급 안 받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아 공제받을 매입 3천만원. 자, 이거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버렸다는 거야. 두 번째, 단순 착오로 인해서 과세표준 누락한 거. 매출 누락한 거. 신고서에 반영 안 하고 안 냈던 부가세 2천만원 있었대요. 이거는 받았으면 안 되는데 받았고 내야 되는 걸 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5천만원 더 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5천 더 포함한 4천만원을 냈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환급이 아니라. 뭐 요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그죠? 4천만원이 납부세액이라는 게 참고로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여기서는 과소신고 가산세나 초과환급 가산세만 물어봤기 때문에 부가세법에 대한 가산세 물어보지 않았지만 자, 1번과 관련해서는 가산세가 3천이 아니라 3억의 3%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지금 매입세율로 나와있지만 공급가액의 3%의 가공수치 가산세가 들어가겠죠. 이게 거래 없이 세금면서 받았기 때문에 가공수치 가산세라는 것도 있겠지. 여기서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안 구한 거예요. 물음을 잘 봐야 돼.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문제. 참고로 뭐 공급 시기 착오로 인한 누락분은요, 뭐 이 표현만 본다면 뭐 세금 계산서 지금 막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무신고 가산세 쪽만, 과소신고 가산세 쪽만 들어가겠죠. 과소신고 가산세 쪽만. 세금 계산서 쪽은 모르고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자, 가공 세금면서 이렇게 받은 거 당연히 부정행위로 들어가니까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예요. 이게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1200. 자, 단순 착오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10%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한 1400만원만 이 예제에 물어본 답이 되는데 추가적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죠? 여기서의 정답은 1400만 물어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예제. 자, 이거는 논행이 예제인데 꽤 빡세요. 지금 보시면. 자, 꽤 빡세. 또 다음은 포탈이야. 느낌 자체가 포탈이야. 그죠? 24년 2기에 최종 3개월 과세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하나의세무상이 포탈로부터 추징할 세금 가산세 포함해서 계산하는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가 280일 줬고요. 이자도 줬어요. 자, 일단 원래 신고야.
확정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사람 과세 매출액 7억에 10% 7천 냈고 영세율 5천에 영세율이니까 여기가 0인데 내가 좀 이거 잘못한 것 같다. 0이야 0 영세율이니까. 자, 352는 매입세액이고 기타 공제세 6천이어서 그대로 여기 들어왔고요. 여기 매입세액 공제로 들어왔고, 자 2880에 납부세액이 나와요. 맞죠? 500을 지워야 돼. 그래야지 2880 잘 나와. 이거 실수야. 0이야 0. 노랭이 예제 그냥 0. 그리고 경감공제세액 없고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한 신고서인데 세무조사 결과 다음 해상이 적출됐어요. 자, 첫 번째, 과세분 매출액에 2억 원을 누락한 거야. 부가세로는 2천만 원이겠죠. 자, 1번 내용으로 내려가 보면은 10월 20일에 판매한 A 제품 누락분이며 전자세금 연수를 안 끊었대요. 심지어 부정행위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과소시효 누락분인데, 일단 세금 연수 안 끊은 거에 대해서 미발급 가산세라는 것도 있겠죠. 일단 스무스하게 보면, 자 영세율 매출 누락분도 있어요. 자, 세액은 영세율이니까 없지만, 자, 영세율 과세 표준 누락분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죠. 자, 이번에 11월 15일에 외국에 수출한 비제품 누락한 거, 외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세금이라서 발급은 면제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라서 좀 가산세 없지만 영세율 과세 표준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걸 신고했는데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니까 과소신고죠. 과소신고. 자,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제분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3번 내려보면 해당 공급가액 4,400만원은 또 실제 제하 공급 안 받고 진짜 가라로 세금 연서 받은 거에 따른 것이며, 합계패도 쳐 넣고 가공임이 알고 수취한 부정행위 쓰레기 짓이고, 자 요거는 3,600만원은 단순 착오로 공제한 거래요. 그러니까 공제 받았으면 안 되는데 공제했다 이런 표현이야 저거. 그죠? 불공제 매입세액 집어넣은 게 아니라 공제 받았으면 안 되는 건데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분이 적출됐다 라는 내용이죠. 하나는 심지어 가라, 세금에서 없이 세금에서 받은 거 매입세 공제 받고, 360은 착오로 그냥 뭐 예를 들어 대표가 비영업용 수용업체 같은 거 불공제됐는데 매입세액 공제 집어넣은 거야.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착오로 뭐 접대비 같은 거 매입세 공제 안 했는데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이야 4번은. 그죠? 자, 이때 첫 번째 문제 스킬이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구할 때, 과소신고 납부세액 여기 2,800이야 제시돼 있잖아. 이만큼 적출되면서 2,800 들램 거 찾은 거잖아. 근데 부정과 일반으로 나누세요 미리. 자, 아까 여기는 이 문제는 아주 친절하게도 그냥 부정만 없으면 일반 이렇게 돼가지고 1번과 1번 요또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나 보다. 그죠? 이는 부정행위로 신고서에 누락한 거니까 요 2천만원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또 2천만원이. 이거 내가 타이핑 치다가 은행이체 그냥 복사하고 싶다. 잃어버리네. 계절었네. 2460 440 부정행위야. 그럼 아닌가? 부정행위겠지? 그죠? 부정행위. 그래서 2360만원, 여기는 440만원 이렇게 갈게요. 이거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겠다 이거는. 자, 그리고 가산세가 하이라이트야. 자, 가산세가 하이라이트야. 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저 아까 10월 20일자에 있었던 요 2억 원의 2%. 자, 뭐가 적용되는지 이렇게 봐줘. 자, 세금계산서 가공수치부는 3번 들어간 거죠. 아까 거래 없이 사사 받은 거 3% 들어가는 거죠. 자, 과소신고가산세 잘 보세요. 과소신고가산세. 자, 여기에 440으로 가야겠네. 쏘리. 404. 내가 뭐가 이상하다. 여기가 부정이네. 왜 말 안 해줬죠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는데? 맞구나. 잘했는데 왜 말 안 해줬어요? 잘했네. 내가 이거 숫자를 여기다 넣어서 잘못 생각했네. 이게 부정이 맞고, 2번이 아니라 이게 3번으로 가면서 헷갈렸다. 보니까 134다. 134 느낌이. 2번이 영세율이니까 과소시고 납부세액이 없네요. 그래서 헷갈렸었어. 미안요. 맞아.
1번 부정 맞고 3번 부정이고 4번이 일반이야. 맞아. 오히려 저 왼쪽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숫자가 그거야. 맞잖아요, 그죠? 뭐 부정 일반이 맞네. 깜짝 놀랐네. 오씨, 다행. 저 수정할 필요 없었고. 그래서 부정 과소신고 납부의 40, 일반 과소신고의 10. 자,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영세율 과세표준다. 이거 놓쳐버릴 거야. 이거 아마 놓친다.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분. 0.5도 헷갈려. 0.5 헷갈려. 0.005야. 계산기 칠 때 0.005 들어가야 돼. 0.005. 0.05도 아니고 0.005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헷갈리고요. 자, 이거는 지금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세무조사로 적출된 사항이다 보니까 스스로 수정신고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됐죠? 감면 항상 떠올려야 돼. 그죠? 수정신고하고 이러면 감면되잖아. 근데 이거는 세무조사로 적출된 사항이니까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미납세금 2,800에 여기 일수 문제에서 제시됐고 만분의 1.2도 문제에서 제시됐지만 만분의 1.2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일수는 문제에서 줬고 문제에서 안 주면 우리가 직접 구해야 돼. 그래서 2,800에 가산세 합이 이거더라. 17289,800.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죠? 또 누랭이의 예제치고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하나 놓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요즘 세무사 트렌드상 하나 놓치면 그냥 빵점으로 내는 게 추세야. 그냥 이렇게 가산세를 부분 점수 안 주고 이렇게 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리스크 모험이 많은 문제죠. 그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음. 이게 만약에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분 점수를 먹겠다 하겠지만 요즘 세무사의 추세는 이렇게 그냥 답 이거 4, 5, 2, 8, 9, 8, 8 맞추면 정답,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 요게 세무사 2차의 대세야. 요즘 트렌드가. 오히려 부분 점수로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푸는 거고 안 나올 걸 대비를 해줘야 돼. 안 나올 거.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여주세요. 그죠? 하나하나 보면서 미리 체크해주고 많이 놓치는 거 내가 채점해보니까 영세율 과세표준 매출 많이 놓쳐요. 알면서도 그냥 과소신고 때 빼먹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떠올려야 돼. 부가세에 과세세가 나오면은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분이 포인트로 있을 확률이 높은 상태야. 사실은 저 0.5라는 포인트 때문에. 알겠죠? 자, 이제 예제였고, 자, 기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연도별로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렇게 15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가산세 회계사 13 가볼게요. 자, 근데 어려워 이게.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아주 오래된 문제는 좀 개정세법으로 인해서 기출이 좀 변형돼. 그런 좀 이슈가 있어요. 자, 공인회사 정회계 정윤도세비죠. 7월 20일에 레드산업 뭐지? 그거 있잖아. 윤도세 그거 잘 먹어. 레드랑. 미안해요.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 하이볼이 아니라 뭐지? 뭐죠? 음료 그거 있잖아요. 바카스 같이 수험 기간에 밤새 먹는 거. 레드불. 그거 좋아해요. 윤도세. 자, 레드불. 일기 확정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다음 해상을 발견하면서 오류를 확인했는데 그래도 부정행위 아니라 회사 직원의 단순 실수래요. 자, 일단 물음을 볼게요. 오류를 확정신고 하면서 수정신고, 뭔가 예정신고 때 오류들인가 봐. 그래서 확정신고 때 반영하고 싶은데 예정신고 때 매출세가 매입세액에 더하거나 차감될 금액도 쓰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꼭 적으래. 이런 거를 없다고 빈 공석으로 넣어두면 채점 안 들어가요. 수정사항 없음 적어줘야 돼. 그럼 아예 모르겠다 하면 다 수정사항 없음 적어서 1점이라도 먹어야겠죠. 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확정신고하면서 이 오류사항에 대해서 수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할 때 가산세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매출세액 차감 이런 거 하는 거고. 단 납부지원 가산세는 무시하라고 했어요. 제가 개정되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참고로. 자, 1번 자료 봤더니 25년 3월 30일에 예정신고 이하이잖아. 인도하고 대금을 3월 말일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총 1억 전 10개월이니까 받기로 했어요. 자, 인도의 다음날부터 마지막 결제까지가 1년 안 넘다 보니까 단기 할부 판매여서
인도일에 1억 1000 다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정확히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 근데 3월 30일에 돈 받은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만 세무서 끊어가지고 국세청한테 전송했고요. 4월 25일에 이 1100만원만 매출세를 신고했대. 동매출세 신고. 자, 그러면 일단 오류사항을 보시면은 매출세에 가산해야겠죠. 자, 얼마 가산해야 돼요? 900만원 가산해야겠죠. 원래 1000만원 내야 되는데 100만원만 냈잖아. 이게 자료에서 국어가 어려워. 그죠? 원래 부가세 1000만원 내야 되잖아. 근데 100만원만 낸 거잖아. 그러니까 900만원을 매출세액에 더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거 쉽지 않잖아. 이게 상황이. 그죠? 이게 언어부터 잘해야 돼.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하나스가 이런 게. 이게 다 창조한 거를 우리가 해석해야 돼. 교수님이, 그죠? 요리조리 된 거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돼서 어려워요. 자, 두 번째. 회사는 1월 20일에 3000만원짜리 상품을 인도 받았고야. 구매했는데 2월 25일에 부가세 포함해서 33 주면서 2월 25일, 자, 1월 25일에 인도 받았으면 원래 이제 FM대로라면은 1월 20일자에 세무서 받아야 되잖아. 늦게 받은 거죠. 자, 지연 수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연 수치 같은 과세액 확정신고에 받았고 2월 25일자에 세무서 교부받았고, 자, 300만원 예정신고 때 매입세 구조 받은 거는 잘했어요. 늦게 받았지만 그래도 확정신고기간에 받은 거 다 매입세 구조 되는데 공급가액 0.5가 사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수정세에 할 부분은 이런 게 없는 거죠. 여기 이렇게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지? 없는 거죠. 맞죠? 아닌가? 맞지? 발견사항 이가 이상하네. 이게 날짜가 좀 잘못됐나? 날짜가 잘못됐다. 내 날짜를 안 봤다. 쏘리. 자, 이거 날짜 좀 잘 보세요. 24년 12월 20일에 보니까. 왜냐면 여기 문제가 25년 7월 25일 확정신고하는 부분인데, 이게 내가 자칫 예정신고로 해석했었는데 이기였어. 전기. 아예 예정신고 누락뿐이 아니라 이거는 24년 이기 거래였었어. 보니까 24, 여기 날짜에 체크해보자. 이걸 잘 봤어야 되네. 네? 내가 3번을 읽었구나. 또 그래서 요거는 잘한 거구나. 자, 이거 잘 볼게요. 모니터가 쉽지가 않네. 자, 3번은 잘못이 없고요. 2번 볼게요. 2번. 그러니까 1번하고 내가 3번을 봤구나. 그래서 예상했구나. 어쩐지. 자, 이건 수정사항이 없는 게 맞고요. 일단. 자, 이거 여기 날짜 체크해볼게요. 24년 12월 20일에 공급가액 2천만원짜리 상품을 인도받았고, 25년 1월 28일이 25년 1월 25일 지나서 받아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회계사 시설력 기출에는 이게 그냥 매입세 불공제로 끝났거든요. 매입세 불공제로 끝났는데 이게 1년 안에 받아서 수정신고 같은 거 하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이제는 돼요. 그죠? 이제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2200만원을 1월 28일자 세무서 받으면서 요 200만원을 예정신고 때 집어든 거야. 근데 요게 좀 어려운 게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발생한 문제가, 이게 공급시가 속한 과세액 확정신고 다음날부터 1년 안에 받아오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죠. 수정신고 했으니까. 다만 중요한 거 뒤에 체크해볼게요. 24년 2기분 매입세 공제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올해 예정신고 때 포함하는 게 아니라 2기 거 매입세 공제로 들어가니까 경정청구해야 돼. 경정청구. 자, 경정청구로 들어가는 거지. 2기 신고서에 반영하면 안 되는 게 거래일자가 작년 거였잖아. 그죠? 작년 매출이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해 거에 반영하면 안 되고 작년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작년 거로. 작년 거래 사실로 들어가야 돼요. 올해 비용이 아니잖아. 이게. 그죠? 24년 2기분을 경정한다고 하면서, 자, 매입세에서 200만원 빼야 돼요. 이게 지금 25년 1기 확정신고서 매입세 공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도 아니라 24년 2기 매입세 공제로 들어가니까 1기 매입세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짐. 옛날에 그냥 매입세 불공제였단. 자, 이걸 한 거구나. 내가 아까 발견상상.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뭐 이유를 적어라 그래서 나름 제가 이유를 적어봤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 이유를 적으라고 했더라고. 졸라 빡세. 그죠? 세법학이야. 세무회계가 아니라 이유를 적으래. 채점하기 졸라 힘들텐데. 그죠? 요즘은 이유 안 내. 그죠? 채점하기 힘들어서 이거 내기 힘들어. 그죠? 이유를 왜 다 자기 스타일대로 적겠죠. 대충 두리뭉실하게 맞겠자 이럴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배울 때, 가산세에서 일단 세금이어서 부실기재 볼게요. 세금에서 부실기재. 자, 이것도 여기 예규기 때문에 배워야 돼. 자, 세금에서 부실기재가 우리 아까 왼쪽에 발견사항 1번 자료에 공급가액 일부를 과소기재 했잖아요. 원래는 1억 1000짜리에 세금에서 끊으면서 인도일에 다 해야 되는데 1000만원짜리만 했잖아. 그죠? 자, 그렇게 끊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상 공급가액의 부실기재로 판단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중 부실기재 1%가 적용되는 예규로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미발급이 아니라 공급가액 부실기재 1%. 그래서 여기도 부실기재의 1% 이렇게 적용했어요. 안 끄는 부분. 네, 세금서 부실기재 부분의 1% 이렇게 적용했어요. 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세금서 지연 수치는 쉬워. 아까 설명했었던 발견사항 3쪽에서 제때 안 받고 확정신고기한에 받아온 거는 매입세 공제 허용하나 공급가액의 0.5%의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연 수치 가산세 적용될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는요. 여기 아까 이 1100만원이 과소신고 부분이 되잖아. 그죠? 이거는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안 되는데 받았으니까 1100만원에 대해서 과소신고분은 10%인데 얘도 이제 3개월 내 부분 75%로 들어가는 거예요. 7% 감면하면서 27만 5천원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하나 이제 설명드리고, 발견사항 2에서 공급시기 지나고 확정신고 다음부터 1년 이내 세금연서 수정신고 제출하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나 24년 2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배웠고요. 이때 도 가산세가 있다고 했죠. 이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또 들어가잖아. 근데 그 가산세 또한 24년 2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 별도로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 가산세 많이 어려워. 그죠? 많이 봐야 돼. 자, 오히려 옛날 게 더 어렵고요. 최근 거로 봐볼게요. 자, 15년도 거 봐볼게요. 15년도 거. 자, 이번엔 정세무. 자, 삼성전자 가봐요. 신입 직원이 부가세 신고를 뭔가 잘못한 거야. 예정신고 검토하던 중 다음 해상이 발견됐는데, 자, 이번엔 답안 양식이 확정신고 때 오류를 수정하여 신고했는데, 단자도 봐야 되는 게 세금 이 상황에 추가로 더 발급하거나 더 받은 부분이 없다. 그냥 위의 상황만 가지고 풀어라 이런 거야. 추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 가산세를 답안 양식에 따라 하고 부정행위 아니다. 뭐 1년 365일이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어떤 양식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 자, 이거 첫 번째도 이 시점에는 마일리지에 관련된 규정이 지금과 달라가지고 수정한 자료예요. 참고로. 자, 이때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없다. 이런 걸 반영한 거고요. 수정한 거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가 나중에 쓸 수 있대요. 근데 예정신고 때 적립된 마일리지가 3천만원인데 이때 써버린 건 1000만원이야. 현재 이제 세법으로 본다면, 자, 적립할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적립할 때는 그냥 공급가액 판매한 그 대가 공가액이다가 나중에 결제했다면 그 결제 마일리지 외의 부분만 과세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현행세법이잖아. 그죠? 적립할 때는 마치 장려금처럼 봐서 이 마일리지를 과표해서 공제하면 안 되고, 나중에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애누리로 보면서 마일리지 외의 부분만 과세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회사가 반대로 한 거야. 마치 적립할 때 빼버린 거야. 빼면 안 되는데 뺐어. 자, 3천만원 어떻게 보면은 매출 공급가액에서 차감이 되니까 과소신고가 돼버린 거죠. 매출세액이. 자, 그리고 마일리지 결제할 때 결제액을 포함해서 공급가라는 거. 자,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건 오히려 내버렸죠. 결제할 때 마일리지가 공급가액이 아닌데 넣어버렸죠. 그럼 순 잘못된 건 2천만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3천만원을 차감했는데 1000만원은 안 내도 되는 걸 내버렸으니까 2천만원이 잘못된 거잖아. 2천만원이. 그죠? 자기적립 마일리지일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제3자 마일리지면은 또 갑자기 산으로 가니까 자기적립 마일리지 가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요. 1번 자료. 자, 1번 자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해석해 보세요. 자, 3천만원은 적립할 때 빼면 안 되는데 뺐으니까 내야 되는 거고, 1000만원은 반대로 결제할 때 내는 게 아닌데 내버렸으니까 차감을 해줘가지고 2000에 10% 200만원 잘못된 거야. 자, 이거 어려워. 이게 해석이. 자, 두 번째 들어가 보시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처에 대해서 장려 금품을 주는데, 자, 현금으로 준 부분도 있고요, 상품으로 준 부분도 있어요.
자, 모두 공급가에서 안 빼고 비용 출입을 했대요. 자, 장려금 공급가에서 안 뺀 거 잘했죠? 뭐 상품 안 빼고도 잘했죠. 일단 장려금품은 안 빼는 거잖아요. 장려금품 안 빼는 건데, 장려금품은 시가 세금 내야 되잖아. 시가의 10% 부가세 내야 되는데, 간주요금 적용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죠. 지금 본국에서는 안 빼기만 했다, 비용 출했다라고 했으니까 안 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의 10%에 해당되는 400만원 부가세 추가 내셔야 돼요. 세금면서는 안 끊어도 되잖아요. 이거 그죠? 세금서 요 위에 것도 아까 소비자랑 판매한다라고 하면서 세금연서 쪽 가산세는 없게 한 거야. 여기는 원래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 세금연서를 안 끊으니까 세금연서 가산세가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3번은 예정신고기간 동안 전자로 안 끊고 종이로 끊은 5천만원에 대해서 합계표행 기재에서 신고했대요. 자, 전자로, 얘가 잘 보면은 디테일에 보면은 주 과거 전자 회사 법인사업자야. 지금 법인사업자. 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로 끊어야 되는 전자 의무 발급 사업자야. 근데 종이로 끊었기 때문에 1% 가산세 들어가는 거죠. 그죠? 추가 납부세액은 없죠. 어쨌든 합계표에 옮겨 적어서 신고했으니까 추가 납부세는 없지만 5천만원에 1% 가산세 들어가는 거죠. 이게 졸라 어려워 이게. 자, 4번 자료에 7월에 인도하고 8월에 돈 받은 거래에 대해서 8월 25일에 세무서 끊어가지고 826에 전송을 하면서 과세표를 포함했는데, 자, 7월 15일에 끊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확정 이게 2기였나 아까? 2기 거래니까 확정 신고 기간 내에 끄는 거니까 지연 발급 가산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천만원 1%. 자, 특판사업부에 매입 6천만원, 매출 8천만원에 대해서 다 세금면서도 안 받고 발급도 안 했대. 다 누락했대. 자, 세금면서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매입세 공제가 못 받는 거야. 가산세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야. 자, 내가 판매한 거에서 안 끊으면은 미발급 가산세 2%가 들어가면서, 자, 추가 납부세액도 이거 걸리면은 다 이거 수정해서 신고하니까, 위 오류를 수정해서 신고하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조금 이제 애매해진 게, 수정해서 신고하니까 뒤늦게 원래 세금에서 끊었다 안 끊었다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기출자료에 그런 단서가 아예 없어서 그냥 출제 의도상 그거 고려하지 말라로 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단서를 넣은 거예요. 이제 세금 미연서를 추가하거나 추가 발급하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넣은 이유가, 저런 게 되게 모호해. 실제 오류성 있는 문제야. 이것도 사실은 원래 기출은 너무 부족한 내용이 많다는 거야. 추가로 이거 수정 신고하면서 세금에서 끊는 거야 안 끊는 거야 이런 게 모르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냥 반성 안 했다고 하면서, 자, 여기가 어려운 게, 자, 이제 세금 계산서를 추가로 안 받아서 매입세 공제를 안 받는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 신고는 하니까 8천만원이 되는데, 이제 미발급 가산세 2%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160만원의 가산세가 나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오히려 쉬울 거야. 여기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10%에 요 감면 앞에 거랑 중복되고, 야, 일수만 좀 잘 세야 돼. 예정신고 누락분을 이제 확정신고 때 할 때 이거 외워두시면 좋은 게, 91일 아니면 92일이야. 보면 90일 또는 92일 돼가지고 2기는 92일이야. 2기는 92일이었어. 맞아. 2기가 1기가 91일이고 1기 91일, 2기 91일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92일에 만분의 2점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오히려 더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건 이제 쉽더라. 시간상 오히려 이거는 숙제예요. 자, 이건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사실 세무사 10년도 내용을 거의 바꿔서 제작 문제 수준이야. 너무 오래돼서 이것도 문제를 다 바꿔야 되겠더라고.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도소매업 영위하는 세무의 과료이다. 이게 예정신고 시 오류가 발견해가지고 수정하고자 한다. 1월 24일 신고 납부했다. 매출 합계표 추가 제출했다. 자, 첫 번째 700만원 세무서 끊었는데 신고 누락됐고 합계표도 미처주랬대요. 자, 이거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게 세금 계산서 끊었는데 신고 누락했어. 세무서는 잘 끊었지만 신고 누락하면서 항상 합계표에 안 적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2기 예정신고 때 안 한 부분, 누락한 부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하고 있는데,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지금 누락 부분을 확정신고 제출했을 때 얘가 0.3 적용되는 그 특이했던 거야. 그죠? 얘가 그 용급가의 0.4 적용되는 합계표 지연 제출 가산세가 들어가야 돼요. 세금면서는 잘 돼 있고, 예정신고 때 신고 안 한 부분을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했을 때 합계표 지연 제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자, 제품을 200만원짜리 구입하면서 세금 내서 200만원짜리 받았는데 이것도 잘 보는 게 합계표에 300으로 과다기재한 거야. 부정은 아니고 착오로. 자, 이때는 과다기재 합계표 0.5 가산세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세금이한서는 여기 봐봐. 200만원짜리 200만원 주면서 200만원짜리 받아갖고 합계표 옮겨 적으면서 과다기재한 거는 점오라 그랬잖아, 이게. 그리고 직수출 예정시로 누락은 1000만원 영세율 이거는 과소신 과세세 들어갈 거고요. 세금에서 쪽은 없고 직수출이니까. 자, 자동차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는 받은 거는 세금이라서 가산세가 없죠. 세금에서 받아온 거 잘한 거야. 근데 내가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는 그냥 매입세 공제 받아버렸죠.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초과환급 상황인 거잖아. 이것만 본다면 4번만 본다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다. 초과환급 가산세 뭐 이런 느낌이잖아. 초과환급 과소신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 이게 상황이 전반적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자, 이거 하나씩 매치 시켜볼게요. 1번에 해당되는 게 지연대출 0.3 적용되는 거예요. 이종신고과 화출신고대 한다. 자, 2번 매입처별부서시 가산세는 요거 2번 과다기재한 거. 이게 과다기재 적어볼까? 과다기재 0.5 들어간 거 합계표에 2번 자료 과다기재분의 0.5. 제가 만약도 넣었어요. 공부하라고. 만약 세금계산서 자체가 300만원짜리였다면 과다기재한 거에 2%의 가산세가 적용돼요. 자,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적 과소신고랑 일반 과소랑 그냥 나눠버렸어요. 어차피 과소신고 똑같은데 영세율 과세표 누락의 0.5에 감면. 이거 예정신고 확정신고 할 때 75 감면. 일반 과소신고는 여기 아까 7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에 10% 10만원. 자, 이거는 매입세 공제라는 표현을 아예 줘버려가지고 잘 봐야 돼. 자, 여기 위에는 공급가격이거든요. 700에 10% 70. 과다기재한 부분 매입세 공제 많이 받았으니까 더 내야 돼. 100만원에 10% 10만원. 마지막 자료는 매입세 공제 100만원으로 나왔는데 받았으면 안 되는데 받은 부분이니까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80 된 거야. 이것도 어려워. 이런 게 어려워. 지금 180 찾는 거 어려워. 중간에 직수출은 영세율이니까 추가 납부세가 없고. 그래서 180에 10%인데 감면되겠죠 또. 75%. 그래서 이 두 개 개빡센 거야 지금.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이 180에 이자 상당이 되는 거는 단순 그냥 노가다 이제. 노가다 문제. 자, 어려웠죠. 자, 여기서 새로운 건 지금 뭐였어요? 1번이랑 2번 4번 이런 거 다 새로운 거죠. 1, 2, 4가 새롭잖아. 자, 넘어가시고. 자, 회계사 투투 한번 가보자. 회계사 투투. 자, 이제는 좀 더 반복되는 게 있어요. 확실히 이제 앞회기출을 모아서 베스트로 낸 느낌이야. 새로운 게 없어. 자, 그래서 호다닥 뽑고예요. 자, 공인회계사 갑이 7월 20일 과오에 25년 1기 부가세 예정시가 검토하던 중 누락사항 발견하면서 단순 실수 부정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때 추가 납부세액과 뭐 물어봤는데 납부지연가산세도 무시하래요. 자, 1번 자료 했던 거야. 영업부서 특판활동에 매입 8천과 매출 1억 3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도 안 받고 발급도 안 했대요. 자, 매입 매출에 대한 신고도 누락했고 25년 7월 20일에 매입 매출 갑자기 이제 여기 이제 친절하겠죠. 아까 그 기존 규출의 오류를 찾은 거야. 7월 20일에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고 매출 세무서 끊었고 전송했다까지. 뒤늦게 그죠? 자, 그럼 매입 쪽은 확정신고 기한 내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 해주면서 0.5 가산세 들어가는 거고 매출 쪽은 지연 발급 가산세 되겠죠. 지연 그래도 확정신고 기한 내 끊었으니까 지연 발급 가산세 적용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지 오류가 아닌 거야 이제. 아깝게 좀 오류였던 거죠. 회사는 또 상품으로 장려 금품 줘가지고 상품 300만원짜리 줬는데 시가 이거 비용 처리만 했지 예정신고 때 포함 안 했다. 좀 더 명확해졌어. 그죠? 아까보다. 그래서 시가의 10%인 30만원 추가 내야 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해도 되니까 그쪽 가산세는 없어요. TI 가산세 없고. 자, 영세율 빠지면 서운하잖아 이게. 3월 30일에 수출한 2,800 누락했고 세금계산서는 안 끊었다? 괜찮아요. 대신에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들어가야 돼가지고 자, 이제 중복되죠 다. 자, 이게 좀 어렵다. 그래도 1번 자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
매출세액 추가 내야 되고 매입세액 공제 확정신고내 받았으니까 공제되니까 500만원 추가로 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선 지연 발급으로 1% 들어가면서 지연 수치 받아온 건 쪼무가 돼가지고 가산세율이 달라요. 이렇게 두 칸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칸 적어주셔야 돼요. 두 칸. 이건 그냥 한꺼번에 적었는데 이것도 두 칸 적어도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그죠? 유도리 있게. 근데 그냥 이건 그냥 편의상 한꺼번에 적었어요. 자, 그리고 2번 자료에서 아까 사업상 증여 시가 300만 10% 30만원 내야 되는데 간주공급은 세금에서 발급, 왜냐면 대금이 일단 오가지 않잖아. 공짜로 준 물건에서 돈을 받은 게 없으니까 세금에서 끊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에서 가산세가 없는 거야. 자, 얘는 직수출 영세율이니까 추가 납부세액이 없었죠. 그리고 직수출도 세금에서 발급 의무 없으니까 세금에서 가산세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주의할 점은 이 530만원 부정 아니라 그래서 10% 하고 영세율 또 까먹어. 영세율 또 까먹으니까 3번 자료 보면서 과소신고에 28 넣어놔야 돼. 풀이해. 자신만의 풀이해. 그래서 28에 0.5에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75 감면 적용했어요. 그죠? 이거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하는 건 75 다수절로 가세요. 3개월 이내 그걸 가는 거야. 한 달 초가 3개월 이내로 가서 75 감면. 그래서 요거 납부지형 가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했음. 이제 22년도는 쉬운 게 기존 기출에 다 봤던 거야 이게. 그죠? 봤던 거니까 이거는 이런 거 맞출 수 있잖아. 게다가 부분 점수까지 주게 했고. 자, 이제 이윤엽의 제작 문제로 들어가요. 화가 나요. 뭐야 왜 화가 나지인데 아니야 그렇게 화가 안 나. 덜 화가 나 이 문제. 덜 화가 나. 자, 이제 두 문제 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자, 4월 23일에 3년이 맞나 이게? 일단 보자. 24년 1기 맞는 것 같아. 이거 아마 내가 경정시 조지는 걸로 갔어. 24년 1기 정신고 납부를 한 다음에 추가 발견이 됐대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부정 아니야. 언급 있는 것만 부정. 언급 있는 건 부정. 총괄 납부나 사업자단에 간 사업자 아니래요. 자, 25년 3월 6일 판매 사용한 제품이 신고 누락됐으면 그 내용은 다음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23년인가 보다. 그러면 이거는 23년 그죠? 23년 거 누락한 거니까. 자, 거짓 기장은 부정이죠. 거짓 기장을 통한 누락액 1,700만원 미발급. 그리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누락한 거 2,400 있는데 이건 일반인데 전자를 거래처에 공급 시기에 발급 잘 했는데 명세서 전송 안 한 거야. 명세서 전송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미전송 가산세 들어가겠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품을 간주공급이죠. 개인적 공급 은폐해서 부정이라는 단어 넣은 거고요. 원가 500 시가 7 시가 700에 10% 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미발급은 페이크예요. 세금에서 발급 안 해도 되죠 이것도. 그리고 직수출은 너무 많이 봤으니까 상관없는데 뒤에 거 볼게요. 수출업자에게 내구 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제한 5천만원은 세금에서 끊어야 돼. 자, 영세율인데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잖아. 세금에서 끊어야 되나 안 끊었죠? 2% 가산세 들어가고 1억과 5천 합친 1억 5천 자체를 예정신고 때 누락해버렸으니까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1억 5천에 0.5 또 들어가겠죠. 그죠? 1억 5천 0.5 들어가고 이 5천은 2% 가산세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이게 좀 새롭죠 지금. 그리고 이게 뒤늦게 받은 게 맞나 보다. 세금이라서 신고 누락됐는데 그 내용은 다음 같다면서 기기장치 실제 매입가는 600인데 아까랑 다른 거 된 거야. 아까는 똑같은 거네 이거는. 쏘리. 세금계산서가 600짜리인데 합계표에 900 기재한 거는 합계표 과다 기재이기 때문에 0.5가 들어가는 거예요. 0.5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근데 부자재 200만원은 단순 누락 신고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매입세액 공제 되는데 자 이게 수정 신고하는 게 아니라 경정 고지되니까 이 누락한 부분이 경정 고지돼서 확인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다 그랬죠. 경정기간에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0.5 가산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출제하려고 좀 경정으로 바꿔본 거야. 그래서 경정기간에 확인을 거쳐서 추가 납부하는 부가세가 가산세를 물어봤고요. 관할 세무서장은 25년 12월 1일에 납부 고지하였는데 고지서한 기한이 12월 20일이었는데 얘가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고 또 지나서 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가산세를 정리한 거 좀 보시면 일단 자 1번 자료에서 아까 1,700 미발급한 거 있었죠. 그리고 2,300은 이게 미전송이에요. 미전송.
그리고 부정, 일반 이렇게 찾아놓은 거야. 부정은 쉬워요. 표현이 다 있어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 까다로운 거 3번 자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세금에서 발급 대상이 아니니까 세금에서 가산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금이연서 미발급에 2번 자료에 영세율 중에서 내국 신용장의 공급이 세금에서 발급 거래인데 안 끊었으니까 2%가 있고요. 이게 영세율 쪽에 과세 신고에도 들어갈 거고, 3번 자료에도 이거 부정 정리한 거는 쉽고, 자 이게 어려운 게 이거는 합계표 가다가지에서 0.5고 200만원은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 매입세 공제 받는 경우에 0.5 가산세가 들어가요. 이거 200에 0.5 만원 이렇게. 그리고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 거죠. 이거는 단순 누락뿐이니까 매입세 공제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받았으면 안 되는데 받은 거잖아. 이게 30만원짜리가 여기 과다 기재한 부분의 10%인 30만원은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여기만 지금 마이너스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거를 쭈루룩 정리하고요. 이게 쭈루룩 정리하면 270만원인 것 같고, 이게 쭈루룩 정리하면 210만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정 40, 일반 10, 영세율 0.5 경정기간 확인 거쳐 하니까 감면 못 받고. 그리고 요게 좀 어렵거든요. 지금 납부지원 가산세가 고지서 기한, 일단 이자 구해보면은 미납세금의 만분의 2.2에 230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번째 여기 경정 고지일 전까지의 일수 하나랑 그러면은 애초에 이 연도가 틀린 것 같다. 이게 23년이 아니야, 쏘리. 이게 22년이지, 그냥 25년. 이게 25년이지, 단순.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를 4월 25일에 신고했다. 지금 이거야. 이게 25년이에요. 쏘리. 이거 바꿔주세요. 자, 이거 일수가 지금 어려워. 그래서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제외한 전날까지야. 됐어요? 근데 아까 고지서의 기한이 12월 20일이었거든요, 이게. 고지서 기한까지는 이자 안 붙인다 그랬잖아, 그죠? 내일 기회 줬어. 근데 얘가 그래도 안 낸 거야. 그럼 일단 이게 붙는다고 생각해야 돼. 미납세금의 3% 이게 붙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죠? 자, 미납세금의 3%가 일단 붙잖아. 미납세금 3% 붙고, 언제 냈냐면 아까 납부일까지 세가지고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수까지 고려한 230일 이거 노가다로 세야 돼요. 어제 같지만. 그래서 한번 좀 맘먹고 내봤어요. 그죠? 일수를 줄 수도 있지만 계산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렵게 일부러 구성한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그죠? 일단 법에 있는 규정들을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어렵게 만든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풀고 갈게요. 마지막 문제. 자, 지금 스릴 있는 게 제 아이패드가 지금 2% 남았거든요. 자, 빨리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신선하게 또 어떻게 내봤냐면은, 자, 얘가 공급자고 매입자야. 어떤 상황을 주면서 공급자한테 적용하는 가산세야, 매입자한테는 적용하는 가산세를 구해보고 이 사람이 매입세 공제 되는지를 해보세요야. 이제 과소시고 납부자는 많이 훈련했으니까 제끼고 요렇게 한번 가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냐면, A는 공급일보다 지나서 세무서 끊었는데 확정신고 기한 내에 끊었으니까 끊겼어. 프린트 줘야겠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면 돼요. 네, 마지막 문제. 네, A 보고 있어서, 자, A. 그래서 대한이 판매자예요. 지연 발급 가산세 1% 들어가고요. 매입자한테는 그래도 확정신고를 받았으니까 100만원 매입세 공제 해주되 공급가액에 0.5 들어가겠죠. 자, 그 상황이야. A. 자, 거래처 B상황은요, 2천만원짜리에 부가세 2%인데 25년 4월 17일에 공급하고 미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은 2%. 자, 대안은 2%. 매입자는 어떻게 돼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가산세는요? 없어요. 가산세는 없어요. 자, C는 이제 1억짜리 1000만원인데 5월 11일에 공급해서 5월 12일에 끊었기 때문에 잘해 보이는데, 동그라미 1번 가보면 대안은 전자세금 선서를 7일 후에 전송해버린 거야.
원래 발급일의 다음날 전송해야 되거든요. 5월 12일에 전송해야 되는, 까지는 전송해줘야 되는데 7월 25일에 전송어 부가세 적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대하는 지연 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3 돼요. 자, 매입자는 얘가 만약에 혹시라도 전송을 안 해도 전송을 안 한 거지 우리끼리 세금산 주고받은 거여서 적법한 거래가 드러나면 매입세 공제 무조건 되는 거야. 지금 C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상대방이 전송 안 한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되고요. 가산세도 없어요. 자, 가산세도 없겠죠. 왜? C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자, 근데 D 같은 경우에는요. 2억에 10% 2천만원 6월 11일자에 공급하고 6월 10일에 끊었는데 2번으로 내가보더니 가라야.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 끊어버린 거죠. 자, 대한도 3%, 매입자도 3%고 매입세 공제도 당연히 안 돼요. 물건이 뭐 오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매입세 공제 해주나, 그죠? 돈도 뭐 오가지도 안 오가겠지 보통. 그래서 3% 매입세 공제 안 되고. 마지막 2는 6월 20일자에 공급한 거 6월 20일에 끊었는데 3번 내려가 봤더니 자, 이게 앞에랑 다르게 일부러 구성하려고 3천만원에 공급했는데 5천만원짜리 세금을 끄는 거야. 세금 계산서 과다기재야. 그래서 대한도 과다기재 2%야 이거는. 자, 5천에 2% 실수할 수 있는 부분. 5천에 2%가 아니라 2천에 2%. 매입자도 과다기재 세금서 받았으니까 과다기재분의 2%인 거야 이거. 그 0.5 그거랑 다른 거야, 그죠? 세금서 자체가 과다기재면은 2%가 되는 거고요. 과다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금을 못 받지만 3천만원짜리의 실제 거래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매입세 공제 300 거기도 체크해야 돼. 불공제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실제 거래된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과다기재 2%. 그래서 공부 목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죠? 공부 목적으로 공급자 쪽, 매입자 쪽에 여러분 헷갈릴 것 같고, 매입세 공제 되냐 안 되냐 포인트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반적 부가세 포인트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신선하게 구성해 봤어요. 그죠?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